AUD는 아웃도어링 유니버설 디자인의 약자로 청각의 보편적 설계라는 의미로 장애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디자인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저는 이 단체의 조합원입니다. AUD는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소통이 흐르는 밤이라는 주제로 청각장애에 관심 있는 모든 이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한 해를 슬슬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매년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원진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네요. 뜻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된 특수교사 생활을 접고 AUD를 설립한 너무나 멋진 친구입니다. 최근에 청각장애 교원의 문자통역 사업에 대해 박 이사장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꽤 인기 있는 행사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여 몇몇 오프라인 신청자와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아쉽네요. 1부 첫 번째 강연자는 이셉별 작가입니다. 농인으로서 연애부터 결혼 후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의 자유를 책과 SNS를 통해서 활달하게 소통하고 있는 분입니다. 같은 농인 부모로서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만 농인 여성으로서 양육 역할에 비해 농인 남성의 양육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달한 이야기가 펼쳐지 농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홍윤희 이사장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지하철 환승 지도 제작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경험담 중 종이로 손을 베는 듯한 사회적 발언과 시선들이란 언급에 무척 공감이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두드린이 바뀌더라는 홍 이사장의 강연은 아이의 정신적인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육체적 자유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겠다는 다짐에서 시작한 일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다들 무척 놀라워했지요. 홍 이사장이 견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호기심,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끝까지 일을 끌고 나갈 꾸준함, 이 우리 농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는 볼이라는 영화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연사로 그 영화를 만든 김진유 감독이 영화 제작과 얼린 에피소드와 코다로서의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진유 영화 감독이 코다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영화 언어로 새롭게 개척해 나갈 다음 영상을 기대해 봅니다. 나는 법을 익힌 아기 새들은 다시 출발점인 둥지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성장한 나무는 아늑한 그늘로 주변 사람을 감싸주는 것으로 본인의 역할을 다하듯이 코다로서의 출발한 본인의 아픈 경험이 성장한 이후에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보다 더한 비극이 없을 테니까요. 마침 얼마 전 우연찮게 본 김진유 감독의 페이스북에서는 다음 영화 촬영과 관련된 사진이 올라오더군요. 좋은 영화가 나오길 응원해 봅니다. 2부에서는 연사들과 참가자들이 서로 질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구성원들은 수어를 쓰는 농인, 한국어를 쓰는 농인, 성인 등 사용 언어가 저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AUG가 지향하는 청각의 보편적 설계의 집연목이 잘 드러납니다. 지금껏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행사는 수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자, 코다 등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모두 존중받고 있습니다. 행사 내내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 음성 통역이 모두 제공됩니다.
그렇기에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통이 흐르는 밤 행사 주제처럼 우리들의 소통이 강물처럼 공감이 들불처럼 잔잔하게 이곳에 참작한 모든 이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어느 누구도 본인의 언어로 인해 차별받거나 억압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우리 농인들이 평소 꿈꾸어왔던 이데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가자가 주어로 질문을 하면 음성으로 통역이 되어 연사에게 전달이 되고 연사의 의사는 수어로 통역이 되어 참가자의 시각을 통해 이해됩니다. 연사가 수어로 설명을 하면 문자로 통역이 되어 한국어를 쓰는 농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는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AUD가 그간 쌓아왔던 청각의 보편적 설계라는 노하우 덕분이겠지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문자 통역을 위한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직도 길거리에서 시선을 받는 분노, 어눌한 발음 때문에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서러움, 들리지 않는 신체적 한계로 인해 들리지 않는 사회적 우물 안으로 갇혔을 때의 답답함이 여기에서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쏟든 짓든 소통은 서로에 대한 사소한 희생과 배려가 전제됩니다. 상대의 의사를 알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자세와 거기에서 수반되는 나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통은 곧 희생과 배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지요. 그래서 소통이 흐르는 이 행사에서는 문자 통역사의 희생과 수화 통역사의 희생, 그리고 상대의 어눌한 발음을 경청하는 성인의 배려, 수어를 선선히 하려는 농인의 배려 등 서로에 대한 희생과 배려가 넘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이 흐르게 하는 것은 어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덕분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는 희생과 배려라는 점을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깨닫게 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고 마지막 순서로 자유 발언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각장애인으로서 힘들었던 경험을 서로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들이었지요. 특히 마스크 때문에 의사소통의 불편이 공통적인 화두였습니다. 저는 저 자리에서 덕분에 수어 이벤트를 통해 의료진과 수화 통역사들께 감사하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으나 문자 통역을 위해 뒤에서 헌신하는 문자 통역사들에게도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자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행사가 끝난 후 어느 한 문자 통역사가 저에게로 와서 그 발언이 무척 힘이 된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요. 암튼 평소에 무심했던 택배기사나 문자 통역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코로나19로 인해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껴보면서 부디 내년에는 당연한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AUD 소통이 흐르는 밤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AUD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후원으로 문자 통역 사업 운영이 됩니다. 영상을 통해 후원에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창에 AUD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